자, 기출문제를 보는 출제 경향엔 근거 조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일부러 복습을 한 이유는 위에서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게 적혀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볼 때 편해요. 그냥 요거 강의랑 요 밑에 있는 문제랑 법조문만 보다가는 위에 있는 내용 저 요약되어 있는 게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교재도 드린 거고, 뭐 100% 완벽한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보시는데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따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이제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공표대상 사업장 엄청 쉽죠? 이거 공표대상 사업장 나오니까 반갑지 않으세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이런 거 엄청 쉽잖아요. 이거 이제 바로 이런 거 바로 고를 수 있죠. 눈에 바로 보이죠 이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거 6시간 6시간 요거 8시간만 외우시라고 했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누구다? 이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도서 안땅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감독자 교육도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저희는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도 지정 안 해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이게 20인 이하 사업장인가요? 20인 이상이겠죠? 20인 이상. 그래서 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교육을 또 받아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법적인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음. 자, 여기 뭐 근로자 수 쭉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걸 외우시라고 그랬죠?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누구라고요? 도산 땅. 노트북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노트북이 쓰러져가지고 맞지 않는 이상은 크게 다칠 일 없다. 그렇죠? 안전보건 교육. 교육에서 처음에 요 앞부분이 좀 잘렸었는데 교재 다 있으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뭐 16시간이든 8시간이든 뭔가에 이렇게 30명이고 뭔가 법적인 기준이 약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면 2분의 1 하면 된다고 그랬죠? 시간 원래 시간에서 그렇게 보시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음, 자 봅시다. 밑에 오늘은 오늘은 도급금지부터 보겠습니다. 도급금지는 어, 도급을 하면 안 되는 유해 위험한 물질을 도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하면 안 되는데 몰래 도급하거나 그랬을 때 처벌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기출문제만 또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또는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1에서 4는 생략해놨네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몇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쉬운 문제인데 이건 이제 공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할 거예요. 아직 보급을 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읽고 이때 조문 보고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2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물질, 또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중량 비율 기억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 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니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디귿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읽으실 수 있나요? 황산, 불화수소, 질산부터 포기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밑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도급 승인을 신청받은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 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도급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힘들죠? 자, 보겠습니다. 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뭐예요? 원천 봉쇄죠?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볼게요. 뭐가 있는지. 요 세 개가 있습니다. 도금 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재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그리고 118조 1항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은 뭐예요? 도급 금지. 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망가는 도급이 돼야 안 돼요? 도급되죠? 제가 요거 때문에 낚여가지고 24년에 틀렸잖아요. 제가 그 앞에 붙여진 시험지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 망간 오케이. 망간이 파킨슨 병이라고 해서
이거를 직업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료거든요, 망간이. 그래서 전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다? 수은, 납, 카드뮴만 해당이 됩니다. 또 도금 작업, 그리고 또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뭐였어요? 아디아디클, 뭐 벤조트리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디아디클, 아디아디클, 트리, 비소, 비염, 베트, 베트 비염, 콜타르피치, 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그게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은 뭐예요? 도급이 금지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항 보겠습니다. 2항. 사업주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대요. 갑자기. 여기는 할 수 없다며.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보겠습니다. 일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일시 간헐적. 그리고 일시 간헐적.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수급인이 전문가인 거야. 완전. 그래서 부급인은 잘 못하는데 수급인이 엄청 잘해. 그런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해주면 도급 금지도 할 수 있다. 그쵸? 수은, 카드면, 납, 대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을 도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3항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제2항 2호에 따라 2항 2호가 뭐죠? 2항 2호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뭐예요? 신규칙. 자, 그리고 4항 보겠습니다. 4항. 제2항 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아까 있었던 문제죠? 자, 5항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2월 하지 말고 오늘이 7월 14일인가요? 15일이네. 시간이 너무 빨라. 7월 15일이 오늘이 유효기간 만료예요. 만약에 작년이 아니라 24년이니까 23, 22, 21, 21년 7월 16일 날 했겠죠? 그래서 7월 15일이 되는 요때 다음 날, 그러니까 7월 16일 같은 날짜죠? 따라서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되네요. 자, 사업주는 6항 보겠습니다. 8항까지 있죠? 문제 내기 너무 좋겠죠. 여기 골라서 내면 되니까. 6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제2항 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2항 뭐였어요? 전문적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리고 요거는 연장 신청. 승인 및 연장 신청이죠. 6항.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놨는데 그 사항을 변경하려고 그런대요.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멋대로 변경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7항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항 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8항은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8항에 따라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승인, 연장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된대요. 그럼 뭐예요? 2항 2호가 뭐야? 2항 2호가 승인, 5항이 연장, 그리고 뭐예요? 6항. 6항이 변경 승인이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8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항 2호 승인, 5항 연장 신청, 6항 변경 승인. 여기 써있죠,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써가지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뭐가 글씨도 많고 숫자도 많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법은 친절한 거예요. 2항 2호를 여기다 써줬잖아. 그쵸?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뭐죠? 시행 규칙.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저랑. 혼자 할 때가 문제 무섭지 같이 하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많이 들으시고 이해 안 되면 또 들으시고 왜냐면 제가 계속 떠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듣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나는 다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했는데 항상 놓치는 게 있어서 두 번 들었을 때 또 다르게 들리고 세 번 들었을 때 또 다르게 들리고 이 사람은 한 번 말해놓은 게 끝인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자, 도급의 승인 59조 보겠습니다. 아까는 58조 뭐였어요? 도급 금지였죠. 유해만 작업의 도급 금지. 그리고 59조는 도급의 승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요거 아까 문제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서는 58조 사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대요. 사항부터 8항.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유효기간 3년. 어, 연장 신청. 연장 신청은 완료되는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유효가 3년, 유효기간은 연장은 또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3년의 범위에서. 그리고 이제 변경할 때는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해야 되고, 이 내용을 준용한다. 준용은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겠다. 어렵지 않죠? 자, 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도급을 받았어요. A라는 도급 업체가 카드뮴을 재련하는데, 우리 그 전문가가 나갔어. 우리 회사 이제 전문가가 없어. 그래서 수급업체를 수배를 했는데, 여기 B라는 수급업체에서, 저희 그거 완전 전문가입니다. 완전 빠꿈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온 거야. 그래, 그럼 계약을 하자. 이 수급업체가 몰래 하도급을 한 거야. 누구랑? 여기서 뛰쳐나간 C랑.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할 때보다 이렇게 일하니까, 여기서 뭐 수수료를 뗀다 해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직원보다는. 직원일 때보다는 사장일 때가 돈을 더 벌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수급업체는 될 수가 없고 전문가로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그럼 또 하도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하지 말아라 계획입니다. 예. 왜냐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거라서 너네가 책임지고 너네 회사가 재련하기로 했고 너네 회사가 책임지고 해라. 그럼 니네가 능력이 없는 거니까 원래는 그 하드면 재련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면 안 되지 않냐 했는데 한번 하도급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도급을 제하도급을 못 준다는 거예요. 제하도급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이라고 하잖아요. 불법 하도급. 그래서 건설회사가 예전에 광주에서 해체공사 하다가 건물이 넘어가면서 잘못 넘어가면서 버스 정류장을 덮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던 버스에 타 있던 분들이 엄청 많이 죽으시잖아요. 이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서 여기 이제 뭐 여기다가 뭐 가림막을 캐놓고 해체 공사를 하다가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근데 얘가 이렇게 뭘 쌓아놓고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쾅 덮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상자들이 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100원짜리 공사였으면 하도급 해서 20원짜리로 내려갔대요. 이 공사가 엄청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예? 해가지고 이런 완전히 저가 입찰을 해가지고 이 중간에서 얼마씩 내먹은 거예요? 뭐한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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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원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계약해왔어. 계약 따왔으니까 20원 뺄게. 그리고 또 얘는 20원 빼주고 얘 20원 빼주니까 얘 갑자기 20원밖에 못 받는 거야. 이 100원짜리 공사가. 그러니까 장비 때 말씀드렸죠. 70만 원 때문에 안 부르고 A형 사다리 쓴다고. 얘도 6더블이 와야 되는데 3더블이 와가지고 브레이크 이거 겨우 뭐 장착해가지고 겨우 하다가 이게 진짜 왜 그럴까요? 꼽기를 잘못한 걸까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제한도급, 불법 하도급은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업자 반납을 시켜야 된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행령 같이 보겠습니다. 시행령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말씀드렸고 시행령 도급 승인 대상 작업 급성, 독성, 피부 독성 등의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거 문제 나오네요. 중량고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 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해 누구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이라고 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 나옵니다. 자, 도급시 시행규칙 같이 보겠습니다.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자, 1절 도급에 제한해가지고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58조 제2항 2호 뭐였어요? 이의 위험 도급 승인에서 우리 2항 2호 뭐였어요? 승인이죠?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또 써있잖아. 승인 및 같은 조 5항에서 연장 승인 이렇게. 그쵸.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받으려는 경우 법 제60, 165조 2항, 영 116조의 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해하고 위험한 도금 물질, 그러니까 뭐
도금을 하거나 카드뮴을 재련하거나 수은, 납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해서 너네가 잘 지키는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조 도급 승인 변경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8조 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 화학 물질량 도급기간 3년 미만으로 승인받은 자가 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음, 그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 화학 물질량, 양이죠, 양, 공정과 양, 그리고 도급기간 3년 이내이겠죠? 그 도급 승인의 취소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58조 제2항 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제5항 또는 6항에 따른 연장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된대요. 각호 1호 제75조 2항에 따른 도급 승인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 승인,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여기는 취소만 돼 있죠. 뭐 6개월 정지 이런 거 없습니다. 취소만 있습니다. 거짓, 동기 승인 기준 미달, 연장 승인, 변경 승인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이런 거는 다 취소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보고 올라가서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 도급금지,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규정의 일부 이단 가로 안에 들어간 숫자로 옳은 것은 굉장히 쉬워졌죠? 몇 년이에요? 3년. 설명 안 드립니다. 맞잖아요. 뭐 아까 써 있었잖아요.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년이고 그쵸? 별 내용 없습니다. 이거 보고 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법조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진짜 어려워요. 이것도 뭐예요? 이거 문제 읽지 않아도 되죠. 중량 비율 나오면은 뭐예요? 1%. 고용노동부 장관, 고노장, 또 산업재해보상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률 예방심의위원회 이거 아니었어요? 이건 뭐예요? 1번이 정답이죠. 이런 건 진짜 공짜 아니에요. 산업안전보험 법령상 도급의 승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도급금지 의무 위반의 15금 이거 맞죠?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역노동부 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서에서 발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었고요. 도급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강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없었죠. 이게 답은 1번 기억. 그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평가 결과의 서류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변경 한번 볼까요? 아까 6항.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볼까요? 몇 번이에요? 신규칙을 이 별표 12를 보면 되겠네요. 신규칙 25년 1월 1일 별표 12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보겠습니다. 음. 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이래요. 그래서 종합평가랑 안전평가, 보건평가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가 나눠져 있고 평가 항목은 작업 조건 및 작업 방법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러죠.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기기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성. 이건 펜이 안 나오죠. 폭발성,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활성, 액체, 고체, 인화성, 액체 등에 대한 위험성, 절기, 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추락, 붕괴, 낙하, 비례 등을 위한 위험성, 그 밖의 기계기구, 설비, 장치, 구축물, 시설물, 원재료의 공정에 대한 위험성,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 습도, 환기, 진동, 분진, 유해 강성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보호, 안전, 보건 장비, 작업 환경 개선, 시설의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근로자의 교육 및 경고 표지의 부착의 정적성.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승인을 내준다는 거죠. 별 내용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다 됐죠? 이런 내용은 따로 없었다. 없는 내용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헷갈리라고. 그럴싸하게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정한다. 그게 끝이죠? 신규칙을 봐도 그런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 보니까 75절 한번 봐볼까요? 음, 음. 여기 내용이 제가 빼놨는데 빼놓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거든요. 도급 승인 등의 절차, 방법, 기준 해서 승인, 변경 승인 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지방 관서에게 제출해야 된다.
작업 공정 관련 서류일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관리 평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급 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 확인해야 된대요. 그리고 제1항에 따라 도급 승인을 신청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받은 날로부터 10달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된대요.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었는데, 제가 이거 뭐 제7조, 8조, 10조, 11조 이런 거 어지러워가지고 안 넣은 거거든요.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변경 승인 받으려는 자는 지방노동관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공단한테 제출하라고 했죠? 도급 승인을 신청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 기준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이다. 이거 두 개는 75조의 어지러운,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빼놓은 75조에 있었네요. 75조가 중요한 내용이네요. 75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뜨는 건가요? 왜 이렇게 자꾸 뜨죠?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너무 커서 그런가? 자, 오늘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은 23년 기출이 됐습니다.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어요. 좀 상위에다가.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명을 보유하였다면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 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장비 기준에 포함된다.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 해체업의 등록 신청서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업에 등록된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강의하는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그 메일 요청해 주셔가지고, 뭐 보내주셨는데, 요거 제가 교재 무료 나눔한다 그러고 1차 요거 강의에 대해서 교재를 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뭐 3차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음, 제가 아직 3차 합격자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저 그냥 뭐 드려도 돼요, 사실. 근데 괜히 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조금 합격을 한 다음에 당당해지면 그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라와 있는 3차 뭐 그 녹음본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제 방법이 정답이 아닙니다. 인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 교재 말고는 뭐 다른 교재가 지금 있는 건 없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게 PPT 자료나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런 건 없고 지금 드리는 강의는 요 지금 법령 강의하는 거 요거만 해당이 되니까 요것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런 요청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요거 하나만 보내볼게요. 하시니까 꼭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안 보낼 수가 없죠. 공부하신 다음에 보내드려야죠.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게 녹음하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녹음하고 편집하고 이거 올리는데 저도 말을 거북이고 좀 아리까리한 건 중간에 찾아보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한 분이 엄청 열정적이시네요. 메일을 하나만 보내셔도 되는데 세 개를 보내셨어요. 네, 강의 자료는 제가 많이 쓰면은 좋은데 저도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 이제 몇 개 올라가 있지도 않고 이제 뭐 초보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죄송할 정도로 그냥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네, 능수능란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래도 진짜 그 재밌다고 정말 유익하다고 계속 좋은 강의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정말 황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랜드 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또 고가의 월급 값 정도 되는 또 고가의 노트북을 샀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 노트북과 뽕 뽑은 느낌이에요. 진짜 사람은 칭찬에 약하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뭐 좋은 자료일 수도 있고 좀 미흡한 자료일 수도 있고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랑 같이 보는 게 아무래도 월등히 좋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밑줄 칠 때 밑줄 치고 그리고 읽을 때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위에 가서 복습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이거 산업안전보건법 2번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잘 따라와 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 법령 강의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끝낼 테니까 뭐 몰아서 보실 분들은 몰아서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저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모두 우리 2025년 동시 합격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는 내년까지는 어찌됐든 제가 이번에 3차를 합격하든 못하든 함께 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드렸는데 밑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 해서 82조에 있네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타워크레인은 아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설치 해체를.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이랑 시설이랑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설치 해체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3항 같이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규칙.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21조 4항, 5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6조 계속 보겠습니다.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나 도구 및의 안전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조립 등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또는 설비 요거는 뭐냐면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입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항 전단을 82조 1항, 82조 1항이 없는데요? 아, 여기 있다요. 여기 있네요. 이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문답니다. 우리 법에서 5천만 원이면 굉장히 센 과태료예요. 보통은 1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또 5천만 원은 거의 끝판왕급입니다.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아무나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대통령령, 시행령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갖춰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시행령 22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이렇게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력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판금, 재간 기능사 또는 비계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몇 명? 4명 이상. 4명 이상 보유할 것. 이렇게 숨겨놔요. 별표에다가. 지문을. 나쁜 사람들. 자, 140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년이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시험 봐야겠죠? 그리고 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작업에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수료시험에 합격하고 5년이 안 지난 사람.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5년이 안 지난 사람이 설치 해체 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인력 기준이니까. 자, 시설 기준은 사무실만 있으면 된대요. 장비 기준은 렌치류, 토크렌치, 한마렌치, 전동 임팩트 렌치, 총으로 된 거, 다다다닥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재거나 푸는 공구라고 여기 또 친절하게 써있네요. 그 드릴링 머신, 회전 쪽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한마 드릴 있죠? 한머 드릴,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버니어 캘리퍼스, 자로 재기 힘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돌리나요? 하면 얘가 쑥쑥쑥 올라가고 쑥쑥 올라가서 얘가 엄청 미세한 것까지 잴 수 있는. 클래식, 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기예요. 측량기기. 여기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길거리 가다 보면 카메라인지 뭔지로 갖고 찍는 사람. 클래식. 체인 블록 및 레버 블록. 체인 블록 및 레버 블록은 아시죠? 레버 블록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근데 제가 아는 정확한 말은 레버 플러입니다. 레버 플러. 이게 정확하게 레버 블록인가요? 레버 플러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체인 블록은 도르래 같은 거죠. 여기서 쇠사슬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훅 힌지자치. 그래서 여기서 줄을 이쪽으로 당기면은 이쪽 줄을 당기면은 올라가고 이쪽 줄을 당기면은 얘가 내려가고. 이게 이제 체인 블럭이고 레버 블럭은 이렇게 생겨서 이거를 드륵드륵드륵 하면은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 플러는 물건을 인양하는 역할이 아니라 물건을 잡아 당기는 도구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테스터기, 송수신기가 포함되네요. 장비 기준에. 이거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였죠 참. 뭔지 아셨죠? 아무튼 별거 없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게 문제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 나온 게 문제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한 차가 등록한 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업자가 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주소지를 안 바꿨다고 과태료를 물었어요. 일주일 안에.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겠죠? 맞는 내용이죠?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자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 있었죠? 자격을 가진 사람은 3명을 보유했다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 맞나요? 몇 명이죠?
이게 4명이었죠? 그럼 정답 2번. 계속 보겠습니다. 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의 장비 기준에 포함되죠?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 해체업 등록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할하는 지방 고용 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이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이거 어디 있었죠? 요번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에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 내용이 뭐냐면 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21조 4항 5항을 준용한다. 그래서 안전관리 전문 기간도 취소되면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하다가 갑자기 안전관리 전문기가 나와보니까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뭐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소련 말이에요, 뭐예요? 그죠? 그냥 써주면 되잖아. 한 번 더. 밑에다가. 요즘 뭐, 인터넷 다 되는데. 뭐 종이로 다 뽑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 누구밖에 없다? 도산 땅밖에.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파워크레인이 뭔지 이런 것만 설명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 설명한 사람이 도산 땅밖에 없다. 너무 섬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 하나 가지고도. 2년 이내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6개월 이내에 취소되는 사유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전문기간이랑. 그러면은 준용되는 사업장에서 성면 조사 기간 대신에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 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준용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요 세 개를 말한답니다.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가 아니라 항타기 또는 항발기입니다. 제가 그 다른 조항이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복습이랑 같이 타워크레인 또 뭐 배웠어요? 도급식, 도급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두 개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복습하시고 저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거 바로 녹음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끝!